우수근의 한중일 타임즈. 자, 급박하게 변해가는 한중일 동북아 정세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분이죠. 우수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우수근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뭐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장님. 네네. 세계 1위 14억 인구 대국 중국이 인구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급감하고 있어서인데 지금 뭐 중국의 인구 숫자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로 변화가 된 거죠? 네, 인구가 아직 늘고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은 네. 작년 11월 현재 중국의 인구는 14억 1178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땅이 크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요. 인구 통계, 인구 센서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인구 통계해서 통계가 시작을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는데 몇 개월이 걸립니다. 아, 그 그 정도죠. 기간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늘어날지는 중국에서도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통계 수치는 항상 정확하게 쉽지 않은데 네. 확실한 것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남성이 51.24%, 예. 여성이 48.76%로 남녀 성비가 105.07%입니다. 이것은 2010년에 105.20%보다는 다소 개선되었습니다만 아직도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남초 현상을 빚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 가장 큰 문제가 남초 현상이라고 하던데 그 결혼 정년기에 도달했음에도 여전히 짝을 찾지 못한 그 중국 남성이 3천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그만큼 그 중국 여성의 수가 남성보다 현저히 적다는 건데 이런 결과가 초래된 근본적인 이유가 결국 그 남아 선호 사상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가장 근본적인 것이 유교 전통의 그 남아 선호 사상 때문인 것이 맞는데요. 예. 게다가 중국은 지난 2016년에 드디어 그 제도를 폐지했는데 그 전까지 약 40년 동안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고수해왔습니다. 맞아요. 그 이야기 많이 들어봤었어요. 네, 인구가 너무 많이 늘다 보니까 한 가정엔 한 자녀만 원칙적으로 낳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자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계속 자식을 계속 낳는다라든가 그러니까 딸이 나면은 딸 태어나고 그다음 또 딸, 그다음 또 딸, 아들이 낳을 때까지 태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남자가 오히려 더 귀한 그런 기형적인 형상도 뭐 생기고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말 우여곡절을 지내오다가 결국은 남아만 계속 선호하는 현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천만 명이라는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상까지 빚게 된 것이죠. 아니 뭐 이런 추세라면은 뭐 중국이 인도에 인구 1위 자리를 뺏기는 것은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이 중국의 인구 감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부총장님? 네, 뭐 정말 시간 문제입니다. 인구 감소는요. 그 특히 요즘 젊은 층이 들어서면서부터 아이를 낳지 않는 현상이 중국에서 그렇죠. 매우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중국 당국이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자녀를 갖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미래가 불안하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양육비가 중국도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똑같습니다. 네. 양육비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젊은 부부들은 뭐 차라리 아이를 낳지 말자. 우리가 흔히 딩크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블 인컴, 노 키즈. 수입은 2배이지만 자녀는 갖지 않는 이 딩크족이 중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될 수밖에 없다. 중국의 국가 전략상 큰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최고위층은 심각한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참 그나저나 그 중국 남성이 3천만 명이 그 장가를 못 가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참 안타깝네요. 예.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잘 기른 딸 하나, 그 남의 아들 10명도 부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뭐 중국이 인구가 너무 많아서 또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야기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일본 국민의 83%는 7월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이 중단 또는 연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 이는 한 달 전 조사 때보다 부정 여론이 14%나 증가한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맞습니다. 그 일본이 정말 계속해서 일본에 대해서는 뭐 부정적인 얘기 하고 싶지 않아도 뭐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가장 지금 주된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참 아침부터 고구마를 많이 먹는 듯한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예. 지난 10일 그 일본 사람들을 상대로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응답자의 59%가 취소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예. 이것은 그 1개월 전에 여론조사보다 14% 정도 뭐 취소를 해야 된다라는 숫자가 증가한 것이 맞습니다. 그 네. 정도로 일본 국민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도 이제 도쿄올림픽은 취소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올림픽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돈하고 정치입니다. 돈과 일단은 정치. 그 포기를 하게 되거나 뭐 취소를 하게 되면요. 그만큼 그동안 들어갔던 돈, 우리 돈으로 뭐 준비한 것에 적어도 30조 원 이상이 들어간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그것을 다 날리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스가 정권이 올림픽을 치르지 못하게 되면은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가 정권은 정권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올림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참 뭐 스가 총리도 뭐 입장도 밝히고 지금 뭐 복잡한 것 같은데 이 2달여 앞으로 다가온 이 도쿄올림픽 지금 상태로 그대로 개최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상황을 우리 우수근 부총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개최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 스가 정권은 여태까지는 올림픽 취소가 되면은 정권이 붕괴 위기가 되고 자민당도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억지로 계속해서 뭐 개최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한편으로는 생각을 좀 바꾸고 있는 듯한 기색도 읽혀집니다. 그래요? 즉 자기들은 계속해서 개최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국민들의 여론이 개최 불가로 점점 높아지게 되면요. 정권의 입장에서는 민심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개최를 하고 싶지만 국민 여론을 존중해서 개최를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바꿔 나가면서 정권이 받는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상황에서 서로 이렇게 TV 보면서 서로 이렇게 각국이 이렇게 응원을 할 생각을 하니까 조금 좀 지금 코로나 시국에 안 어울린다는 그런 생각도 당연히 들어요. 예, 참 일본도 참 골치 아프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듣고요, 부총장님. 네.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수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과 함께 했습니다.